네, 설령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꼴값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꼴값이란 서양의 의미를 표현을 하면은 형상에너지 또는 공간에너지 이런 식의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단어가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의 흔히 듣는 꼴값이라는 의미를 하면은 좀 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낯익어서 그런지 거기에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가 꼴값한다 또는 꼬라지가 저렇다 등등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언제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할지언정 처음에 만들 때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반드시 그 값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값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표현하면은 형상에너지, 꼴에너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그 유익한 시간들을 이 강좌가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얘기나 기에 관한 얘기나 정신과학 또는 기타 상당히 많은 그 우주와 운명 또는 기와 운세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 훌륭한 강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꼴값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꼴에 가지는 값어치가 어떻게 정말로 있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유익하게 우리의 그 운명이나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꼴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고요. 또 이런 동그란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도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생긴 꼴이 다릅니다. 생긴 꼴이 다르면 나름대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찰할 만한 것이고요. 사람의 경우를 봐도 형태가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그 형태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옷도 다르게 입었고 색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노력과 운세 상관없이 또 이 모양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이 운세나 이런 것들이 이 모양 자체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알아보는 것이 지금 관상이나 수상 이런 것들의 모양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양들이 어떤 연결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볼 때 우리가 이 모양이 가지는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을 버리고,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던, 많이 익숙하지 않던 우리 생활에는 노상 있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꼴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폼쯤 됩니다. 그래서 꼴 에너지나 꼴값 같은 경우를 서양에서는 우리말로 폼 잡는다고 하는 폼 해서 폼 에너지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폼을 잡거나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이 손을 드는 것도 일단 나름대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바로 서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자, 폼 에너지가 있을 때 이 폼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잡는 폼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설명했을 때 모습이 보이실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면서 좀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얼굴에다가 인상을 좀 찌푸리는 경우하고 하나는 좀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때 느낌만 달라지는 거냐, 또 다르게 무슨 이런 형태의 에너지도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접근해 나갈 때 우리가 무슨 게 필요하냐면은 태도가, 우리 학문에서 얘기할 때 현상과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자연을 아무리 있는 대로 얘기하고자 해도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워요.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13도, 영하 13도입니다. 그런데 영하 13도를 느낄 때 제가 어제 날짜가 푹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영하 15도, 17도 가다가 만약에 영하 13도로 가면 저는 오늘은 좀 날이 풀렸네 이러고 탑니다. 이것은 같은 영하 13도의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추웠구나. 어떤 날은 오늘은 날이 풀렸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 예전에 여러분 디즈니랜드 영화를 보면은 저런 게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 보행자로서는 법과 양심을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인상을 쓰고 성질을 냅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난폭해지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성질이 급해지고 남보다 빨리 가고자 하고 남한테 지면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습도 바꿔놨고 운전 자체를 그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게 찍은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입장이 달라지니까 보행자에서 운전자로 바뀌니까 교통 질서를 바라보고 차가 가는 습성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어차피 차가 가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제 경험을 보더라도 차가 천천히 가는데 제가 급하지 않은 날은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남기는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막히면 더 좋아요.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 음악도 듣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갑니다. 그때는 차가 막히는 게 하나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도리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 차도 보고 자연도 보고. 자, 그런데 가야 될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차가 막혀서 도저히 30분 내로는 갈 수 없는 환경에 닥치면은 이거는 똑같이 차가 막혀 있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교통 현실을 탓하며 그것을 운영하는 교통 당국을 탓합니다. 이것은 즉 현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해석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기분 좋으면 괜찮은 현상인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나는 이 현상과 해석을 언제나 분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연현상은 언제나 있는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은 해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학습을 시작하죠. 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발하는 히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누드도 하죠. 그 반발을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피족 저거 영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됩니다. 취지는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 같은 것도 개혁과 수구가 나타납니다. 현상을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상인데 지금 자기가 살기가 괜찮으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자기의 현상이 바뀌면 자기는 손해보니까 그걸 지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지키고자 하면 우리를 수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구가 나쁜 단어가 아니고 옛 것을 지키는 거죠.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 가기를 바라는데 자, 돈이 좀 모자라다든가 그 현상 자체가 정의롭지 않아서 못마땅하다는 분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간에 이건 고쳐야 된다. 사회의 정의가 더 필요하게 바꿔야 된다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우린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왜? 사회 현상을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땅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해석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해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죠.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남의 입장에 서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서보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개혁과 수구가 사실은 갈릴 필요가 없고 이 두 개가 타협이 돼서 좀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연과학이 나오고 노벨상을 자연현상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탑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타도 그 사람의 해석의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의 도구는 뭐냐? 인간이 자연현상을 바라볼 때 쓰이는 도구가 언어, 문자. 인간이 발명한 최대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연현상에 우리가 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읽느냐 하는 것들을 언어와 문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하고 문자는 나름대로 인간이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과 국가 또는 그 동서양을 막론한 차이에서 언어 문자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미가 꼭 의사 전달할 때는 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라는 의미의 아이하고 우리의 나하고 꼭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인사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갖고 안녕하세요 하는 안녕하세요 의미하고 뭐 인도 쪽에서 나마스테 하는 인사는 우리가 같이 번역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되지만 그분들의 나마스테의 의미는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약이 인사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녕하세요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어떻게 그 단어가 나왔을 때 현상과 그 자기네 인사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언어와 민족, 종교 이런 것들이 그 문화와 같은 것들이 다 묻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자기의 해석이 아무리 자기는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의 과학의 도구로 설명을 해도 그거는 그때 해석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김용옥 선생이 그 번역이라는 의미를 예전에 쓰여진 의미를 그때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지 요즘의 언어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의도 하고 이런 그 책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예전의 책을 보면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그 어디서 많이 비롯되냐면 말이죠. 옛날 책에 보면 그 기나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부터 얘기하던 우주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종교, 철학, 과학 이런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와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예전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와 또 다른 총체적인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나 등등의 용어가
예전에는 다른 용어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가시대 또는 예수시대 이런 분들은 당장이 촌철살인하는 경기로 그 뛰어난 지혜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용어들은 지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로 쓰여지려면 요즘에 여러분이 보면은 폼 에너지 해서 지금 젊은 분들은 이 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꼴 에너지, 요걸 꼴 에너지 요렇게 쓰면 요거보다 한 단계 좀 낫고요. 여기서 다시 꼴값이라고 오늘의 제목을 일부러 제가 억지로 달아봤는데 꼴값으로 가면은 요거는 처음에 꼴값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꼴 에너지, 그 다음에 폼 에너지 이렇게까지 가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에너지는 실제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여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는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잡힐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얘기했으면 기처럼 표현했다면 기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에너지는 있는 걸로 생각해요. 왜? 대단한 석학들이 인정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저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예를 드는 걸 봤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E = mc 제곱 이런 공식을 썼습니다.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을 제곱을 곱한 거다. 물론 여기에 사실은 부분적인 변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자, 이거 공식만 놓고 이 꼴값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뭐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안 맞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도 에너지가 이것이 언제나 같은 거가 같으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자폭탄의 원리죠. 요 분필 같은 거를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에너지화 시키면 광속의 제곱만큼만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도 죽고 뭐 식물이 싹 죽어버리고 엄청나게 폭발량이 나타나지죠. 에너지 크기가. 자, 그러면 꼴값에 해당하는 거를 에너지로 만약에 푼다면 질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여기에는 질량하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이 대단한 공식에 비추어 보면 폼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왜? 자, 보시면은 분필이 이런 하얀 분필하고 요 빨간 분필이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다고 하면 이걸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여기선 똑같은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칼라 세라피나 그다음에 색을 놓고 보시지만 이 색을 보는 거하고 이 하얀색을 보는 것이 인간에게 똑같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우리는 결코 안 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색이 가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했는데 모양을 자르고 보니까 이미 달라요. 그래서 무게는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자르면 무게는 똑같은데 이걸 다르게 자르면 요거는 같은데 모양은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전혀 차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것이 모두를 대변하는 진실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언어든 문자든 활용을 해서 그 시대에 그걸로 복잡한 자연현상을 분석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념화, 체계화시키는 것을 우리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념화, 체계화시킨 거지 이것이 모든 것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주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뜻하고 물질하고 관련돼서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 같은 소재로 이루어진 물건이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달랐을 때 무게는 같아도 달랐을 때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거에 버리면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서양에서 용어도 있지만은 또는 폼 에너지 또는 지오메트릭 에너지 이런 형도 씁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를 쓰고 또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꽃 같은 건 아닙니다만 공간 에너지 이런 얘기를 씁니다.
공간 에너지가 지금 서양에서 에너지의 그 소멸을 통해서 좀 굉장히 연구하는 아주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공간 에너지는 뭐냐? 이거는 돈이 안 든다고 그래서 프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짜와 같이 무진장으로 공간에 널려 있던, 예전엔 이 진공이나 공간에는 별로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있다. 대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뽑아 쓰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많은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돼가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가 끝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서 공간에 무한정 널려있는 에너지를 뽑아내겠다. 질량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런 공간 내에서 이것을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음을 이제는 인식하고 뽑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동양서부터 예전에 서양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갖는 에너지, 꼬리 갖는 에너지, 폼 에너지 이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했느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는 해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볼 때, 자, 여기서 볼 때는 이거가 가지지 않는 E = mc제곱에서 빠진 모양 자체가 가지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영향력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없다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뭔가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할 때 이런 것이 폼 에너지가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 자신이 없을 때는 그걸 틀렸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모른다. 이거 또 하나는요. 아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모르는 걸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또 일부 그 학자들도 이런 그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의 학자들이나 이런 경우 냉철하게 싸우는 분들은 대답할 때도 보면 싸우다가 그건 나는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다. 대신 내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 감정적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모른다라고 안 하고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다 또는 틀렸다. 이거 모른다하고 아니다는 전혀 다릅니다. 모른다는 우리가 연구할 만한 충분한 그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다는 너 틀렸으니까 그건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도부터 있어 왔던 상당히 많은 것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과학적인 의미에서 공간의 에너지 이것을 찾아내면 그 프리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양적인 접근보다는 폼이 가지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상이라든가 또는 수상 족상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꼴이 가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되면 머리 모양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반지를 끼더라도 여기다 끼는 것보다는 두째 손가락에 끼는 게 낫다든가 또는 형상에 또 동그란 금반지보다는 약간 각이 있는 반지를 낀다든가 이 구체적으로 또는 모양도 옷도 이런 그 옷보다는 아니면 한복 같은 옷이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린다든가 이 꼴에서도 도움이 됐고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복으로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꼴이 중요하고 또 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현상과 해석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의 해석이고 인간의 해석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꼴의 형태가 가지는 값어치나 그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꼴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꼴은
이 판서에 보시면 모양, 형상, 형태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 형태를 뜻한다고 하면 그 생긴 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물질이 뭐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물질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질은 판서 보시는 대로 물질은 아까는 뭐 E = MC 제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자, 보면은 물질은 재질과 그다음에 색과 그다음에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도 재질과 색과 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물을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재질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색은 빨간색, 그리고 형태는 보시는 대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 겉보기엔 여러분은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쇠로 이루어져 있고 색은 빨간색이고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모양을 가진 나무로 이루어진 이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도 이렇게 재질과 색과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을 또 하나 보시면 같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러한 나무인데 색깔은 노란색으로 모양은 이렇게 자른 또 다른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보통 흔히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이것을 나무, 뭐 색을 얘기하면은 무슨 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모양을 만들 때는 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위로 솟은 이런 모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 안에 뭐가 다른 게 이루어져 있나 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있는 모양을 다시 비교를 같이 해봅니다. 자, 요게 만약에 똑같은 지금 색깔을 가졌다고 전제를 하면 요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가진 이런 삼각형의 모습을 띈 이런 모양하고 이 사각형을 띈 모습하고 이 모습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가 차이가 나냐 하면은 재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색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같냐 다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인 제 얼굴이 이 모습일 때 하고 이 모습에서 이렇게 인상을 쓰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피는 모습일 때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위해서 또는 어디 거래처를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날 때 제가 인상을 쓰고서 이 일을 하면은 분명히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얘기하고 좀 당당한 포즈로 제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면 똑같은 의사를 표현을 해도 제가 웃을 때와 인상을 쓸 때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으로 뻥 쳤을 때 F = ma 뭐 힘은 물질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뭐 이런 식의 그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린 그것을 표현하게 그냥 에너지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동양의 의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기가 뭔가 다르다. 웃음기 또는 뭐 화낸 기운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분명히 다른 표현을 쓰는 것처럼 다른 모습에서는 다르한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뭐가 있지 않는가 했을 때 동양에서는 그것을 그 특수한 하나의 그 학문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운세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웃는 연습을 가지고
한참 살아갔다면 얼굴이 웃는 상이 될 거고, 인상을 쓰면서 살아보는 연습을 했으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이렇게 짜증이 얼굴에 배이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상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자신 있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자신도 달라지고 상대방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재질과 색과 꼴에서 판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물질이 재질과 색과 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에너지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러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에서 재질과 색과 꼴로 이루어진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씩 에너지를 보탭니다. 그러면 재질이 가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이 가지는 에너지, 그리고 꼴이 가지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과학은 재질이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재질이 가지는 에너지는 공학으로도 재료공학 해가지고 그 멋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은 어떻고 철은 어떻고 나무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주류 그 과학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칼라 세라핀이 색을 가지고 그 파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쉽게 과학으로 이어집니다. 자, 칼라는 뭐 몇몇 파동에서 주파수 어떻게 했을 때 무슨 색깔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색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 색을 가지는 걸 가지고 옷을 입힐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 보고 성질을 가진 거나 이런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이 가지는 에너지도 있고 꼴이 가지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는 싫든 좋든 간에 재질이 가지는 에너지와 색이 가지는 에너지 그리고 꼴이 가지는 에너지가 반드시 섞여 있다. 그렇다면은 판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꼴 에너지, 즉 꼴값,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폼 에너지. 폼 에너지. 이렇게 해당하는 것은 물질에서 재질과 색에 관한 에너지를 빼낸 나머지 값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꼴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써온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꼴값에 해당하는 의미가 우리가 꼴의 값어치만 알아낼 수만 있으면 이것이 가지는 귀함을 알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재질과 색과 꼴이 언제나 같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하고 과학화할 때는 그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꼴 에너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꼴만 갖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재질과 색에 관한 것을 물질에서 따로 봐내고 뽑아서 버릴 수 있으면 남는 것이 꼴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찾아가 보는 꼴 에너지, 그러니까 꼴값이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아까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그것을 마감해서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장의 색종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장의 색종이는 종이는 재질이 일치합니다. 다음에 색은 다릅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할 때 같은 것을 연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물질에는 재질과 색과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가 요 세 개의 차이를 본다는 것은 결국 색의 차이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세라피나 색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요 같은 모양의 같은 재질로 놓고 그 다음에 차이를 놓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로 지금 요 세 개의 종이로 요거 똑같은
색을 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만약에 지금 보이신 대로 사각형이면 요거는 그 다음에 하나는 동그랗게 그리고 또 하나는 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한다 그러면 색깔과 재질은 같은데 모양만 다른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차이를 볼 수,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또 될 수 있겠죠. 색깔 같고 재질만 같으면 모양만 다르게 해서 그것이 인체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든가 또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들고서 몸에 병의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눈을 가지고 음식이나 또는 그 자라나는 식물 성장 속도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차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그 꼴값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꼴이란 무엇이고 그 꼴이 가진 의미에서 접근을 해봤고 또 그 꼴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과 해석의 이란 의미가 그 학문에서는 현상학, 해석학 이런 말로 멋있게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남의 입장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접근을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꼴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시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꼴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꼴이 어떤 식의 종류로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고 그것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판서로 들어가서 꼴의 종류에는 일단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꼴, 나쁜 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꼴, 그리고 3차원적인 꼴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2차원적인 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평면입니다. 그래서 평면이면 하나의 종이와 같이 이렇게 그냥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면적인 모습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그 꼴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나. 자, 보시면 부적이라는 것도 써 있고 얀트라, 히란야, 숫자, 문자, 각종 기호와 도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2차원 꼴들은 우리가 꼴이 특이한 건 줄 알았는데 숫자, 문자, 우리에 보면은 숫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 보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이 그것도 꼴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알파벳이나 또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 가나 문자가 있을 때 그런 의미나 옛날 산스크리트 같은 그 글자 이런 것들이 모두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꼴인데 이것을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2차원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호와 도형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사각, 세모 이런 것들도 다 각종 기호와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형 건강법 같은 거 할 때는 감기 같은 거 걸릴 때는 사람의 눈썹 사이에 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반창고에서 붙이면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적 얀트라 히라냐가 있는데 이쯤 해야 예전에는 실제로 의미를 가진 꼴 에너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숫자나 문자, 도형들이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인데 너무 단순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부적 같은 거는 인간이 기륭하복에서 우리가 추길피흉이라고 합니다. 추길피흉. 추길피흉.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술법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흔히 듣기로는 점을 보러 갔더니 점 보고서 내용이 안 좋으니까 운세를 바꾸기 위해서 부적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부적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서 공짜로 다운받는 것서부터 아주 그 유명한 분한테 가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몇 천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싼 돈을 내고 그 사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제 부적을 해 나갈 때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그 소개를 드릴 수 있냐면은 예전에 부적을 할 때는 밤에 그립니다. 밤에 하늘에 기도를 하고 그 부적을 받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얻게 된다면 재물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100가지 풀을 달인 물에 거기다가 경면주사라는 그 독특한 산화수은과 같은 건데요. 그것을 넣어서 풀어서 그것을 정신을 집중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삭는 사람의 기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지만 결국에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는 그 효과가 아무래도 그만큼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얀트라라고 써 있는 것은 인도에서 고승들이 그 수행자들이 수련을 할 때 쓰던 아주 그 고급 도형입니다. 그래서 수련 시에 나타나는 그 우주의 모습이나 자기 수련의 단계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르고 또 그 수련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이 반드시 이것을 골라줍니다. 아무 모양이나 가지 않고. 그리고 이 얀트라는 것은 이것이 영어로 쓰면은 Y-A-N-T-R-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얀트라. 이것은 여러분이 만트라라고 하는 그하고 많이 들었을 텐데 얀트라는 신비한 힘을 가진 그림 또는 모양 이런 의미를 가졌고요. 만트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소리, 주문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얀트라는 신비한 힘을 가진 도형이라는 이런 의미의 수행으로 쓰다가 사실은 개인의 기복으로 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의 의미는 그 인간의 정신의 그 영원한 해탈과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 되면 불교 미술의 그 만다라 같은 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라냐라는 것은 그 사실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거는 황금빛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이 수련을 하시거나 수행을 하시는 분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황금빛과 같은 빛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금빛과 같은 빛이 사실은 어떠한 빛이냐면 황금빛보다는 여러분이 밝은 햇살과 같은 빛. 진짜 황금색이 아니고 찬란한 햇빛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없는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황금빛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그 히라냐 상태인데 일본에서 어떤 분들이 도형 연구를 하면서 금속 공학자인데 아주 이 도형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직업도 그만두고 그 금속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은 딴 분들한테 팔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TV에서 특집으로 이분을 갖다가 촬영한 지가 이미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 히라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히라냐라는 의미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걸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마지막에 보는 황금빛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해서 히라냐라고 이제 이분이 갖다 붙이게 되고요. 자, 판서로 다시 돌아가시면 3차원 꼴이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꼴은 도리어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그 강사분들이나 또는 제가 나눠서 또 설명드리게 될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지형, 풍수. 이거는 3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산과 강과 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보이는 평면적인 글자나 문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규모도 크고 대단한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풍수라는 것이 3차원 꼴이 영향을 주는,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해온 이런 것이었고,
이 진법, 이것도 아시다시피 싸울 때 하객진이니 뭐 이런 진을 씁니다. 이것은 같은 걸 때도 상대방에게 그 의지를 흐트러뜨린다든가 우리 편에는 의지를 북돋는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제갈공명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피라미드, 이것이 그 피라미드 꼴 같은 것이 이제 꼴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 힘을 가진 거고, 이 원뿔은 말이죠. 그 여러분이 보면 그 옛날 마귀 같은 서양 마귀 같은 경우에는 원뿔 모자를 그 쓰고 나타납니다. 마녀가.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의 힘이 피라미드하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은 많이 그걸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각종 입체 구조물, 이건 풍수에서도 사용하지만 각종 건축가들이 가장 어울리는, 건축가하고 어울리는 입체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삼창골 중에는 별도 있습니다. 이 별은 하늘의 별의 흐름이, 별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여 있으면 내일은 또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자전공전에 의해서 별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것을 통해서 별의 모양을 따라서 보는 것이 우리가 점성술이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별자리의 조합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주고, 뭐 지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한 별자리 모양들이겠고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형태가 생겼다니까 얼굴의 모습이나 이걸 보는 것이 이제 관상이고요. 사람의 얼굴의 모습.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상, 그 다음에 발의 모습 족상, 뼈의 모습 골상,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습니다만은 지문, 손가락의 끝에 있는 그 생긴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에게 그 상당히 많은 모양들을 주는데 그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머리를 지금 요 모습인데 만약에 머리를 더 이렇게 부풀렸다든가 아니면 빨간색의 옷을 입었는데 요 드레스를 길게 입는다든가 바지를 안 입고 치마를 입고 다닌다든가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바꾸면 이 사람의 운명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그 우리가 꼴값을 연구했을 때에 우리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읽어낼 수만 있고 차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꼴값의 연구를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다시 넓게 보면은 도시계획의 모습도 전체의 큰 모습입니다. 그걸 국토 전체로 봤을 때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멋지게 합리적으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도시의 발전 또 국가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멋진 꼴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꼴의 종류와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꼴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와 또 어떠한 더 분류와 그 기능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꼴의 종류 그리고 꼴의 값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